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전일 이어서 FOMC 회의록에서도 강력한 인플레이션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 비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4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9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22% 하락, 원달러는 1217.62원으로 마이너스 0.05% 하락, 빅스지수는 22.1로 5.09%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69.99로 마이너스 1.23%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8%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1.72%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59%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연준 회의록 공개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대차대조표 축소보다 더 빠르게 축소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라면서, 참고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는 매월 100억 달러로 시작해서 500억 달러 규모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매월 950억 달러 축소해야 하며, 이르면 5월 회의가 끝난 후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 관리자들이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승하고 있으며, 연방기금 금리가 참가자의 장기 수준 추정치를 훨씬 밑도는 상황에서 목표 범위를 50bp 인상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항도 증시의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학살 행위에 대해 러시아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과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글로벌 기구들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스가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되며,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또한 푸틴의 성인 자녀와 핵심 측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코로나 XE 변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XE가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2보다 9.8% 더 높은 전염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주시 중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관리인 제임스 캐로는 주식시장은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가 현실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만약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마저 각각 50bp씩 올린다라고 하면은 대차대조표 축소는 더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주식시장의 순풍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78.8%로 나타냈으며, 6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0.7%,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8%로 내다봤습니다.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5.73달러 하락한 배럴당 96.23달러, 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 미국과 IEA 회원국들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내용에 덧붙여서 파티피롤 IEA 사무국장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IEA 회원국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내용도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4억 1237만 1천 배럴로 전주 대비 242만 1천 배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160만 감소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일 증시는 5월과 6월 회의부터 금리의 강력한 상승 압박과 대차대조표 축소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 속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도 풀려있던 자금들이 빠르게 흡수된다라는 소리이면서, 이는 곧 신흥국가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블러드 총재 연설과 오후 2시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연설, 보스틱 총재 및 오후 4시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완화적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증시에 좋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내일 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발표될 때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로 증시의 상황이 약간은 호전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WTI 원유 가격이 추가적인 전략적 비축유 방출과 재고 증가로 인해서 배럴당 100달러 이하인 96.23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추세 하락을 막고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시장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돌아서는 것이 아닌 지지부진한 박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5월 FOMC 회의까지 지지부진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내일 매파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 만큼 역시 공격적인 투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가 오르던 전쟁이 나던 간에 어쨌든 연준의 조치로 자금은 미국에 흡수될 것이면서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하다라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수출에 대한 성적은 좋지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1200원대 위에서 안착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으로 자금이 쏠렸을 때 국내 증시에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이 예상되지만 오늘 하루 꼭 성토하시고 살아남으시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